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콘서트 1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주유소 콘서트 금요일 1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는 시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지요. 오늘도 코인에 대해서 정말 A부터 Z까지,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두 다뤄드릴 전문가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중에 노란톡은 늘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전문가님 성함을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주유소라고 적어서 보내주셔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최근에 굉장히 바쁜데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최재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코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제가 그나마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그래도 반등을 좀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서 제가 좀 오늘 많이 괴롭혀드릴 예정이라 시작부터 죄송하다는 말과 더불어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최재원 전문가님과 함께 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주유소 혹은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다는 말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해외 증시 할 것 없이 지금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난리죠. 그 와중에서 같이 비트코인도 롤러코스터 장세에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전문가님. 이제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웠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명확해졌다. 이렇게 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조금 환호의 분위기에 가득 차 있었죠. 그때 이제 제가 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을 하면서 좀 큰 시나리오 2개, 큰 시나리오 3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알 수가 없는 단계였어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흘러갈지, 그 이후에 내려오는 방향을 보고 정도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그래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는데 굉장히 애매했죠. 제가 코인 방송을 지금 여러 번 한 거는 아닌데 오늘이 한 5번째인가요? 네. 5번 하면서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방송을 제외하고 그 전에 모든 방송들에는 관점이 굉장히 명확했어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명확히 말씀드렸고 하방의 가능성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난주 방송을 제외하고 그 전에 모든 방송은 거의 신 들린 듯이 다 맞았죠. 거의 신 들린 듯이 다 맞았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저도 진짜 모르겠어서 내려와 봐야 알 것 같아서 세 가지 관점 크게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 여기가 5-3파동 마지막 5파동의 세 번째 상승 파동까지는 나왔고 여기가 ABC, 여기가 ABC 그래서 5에 4가 진행 중인 게 이제 거의 한 90% 정도 명확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락이 없었어요. 이 하락이 나오기 전이요. 그게 날봉이기 때문에 일봉이기 때문에 딱 얼추 맞죠. 여기 거의 추세 다 와서 여기 상승에 있을 때 거의 이제 돌파해서 날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을 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날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제가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하방 관점 이야기를 했을 때는 좀 굉장히 여러분들이 언짢은 분도 있으셨을 거고 이거를 지난 제 방송들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좀 새겨 들어서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좀 조심해야겠다. 왜냐하면 지난 관점은 전부 다 맞췄으니까 좀 이최재원 전문가가 보는 관점은 좀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셨던 분들 노란톡방을 통해서 유튜브 무료 공개 방송을 따로 했었습니다. 따로 했고 그때 이제 그 무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내려오는 하락 제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를 예견한 건 아니지만 차트는 명확하게 하락을 그리고 있었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명확하게 언급을 해드렸고요. 이제 제 무료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무료 공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큰 어려움 없이 하락을 피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전 이제 지난주에는 어떤 관점이 있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주에는 이제 이 자리였죠. 거의 다 올라왔을 때 일봉이니까 다 올라왔을 때 이 자리에서 추세선 색깔을 좀 바꿀게요. 헷갈리니까. 추세선 색깔을 주황색으로 바꾸고 보면은
지난주에는 이쯤이었어요. 거의 다 올라와가지고 여기 추세는 돌파를 하고 이제 뭐 여기 추세를 넘냐 맞냐 이러고 있을 때 제가 여기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임펄스의 가능성 여기서 바로 뭐 1, 2, 3에 1, 2, 3, 4, 5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러니까 즉 여기서 ABC 그 다음에 1, 2, 3, 4, 5가 마무리됐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임펄스로 끊겨서 1, 2, 3, 4, 5가 전부 다 마무리됐던 그래가지고 러닝 플랫이라고 하죠.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이 플랫 조정인데 이 저점을 깨지 않는 러닝 플랫의 관점 그러니까 여기서 임펄스의 상승이 나와준다면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사실 이 자리에서 나왔던 러닝 플랫의 조정 때문이었죠. 사실 ABC 조정 여기서 ABC 조정이 러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러닝 플랫 ABC 조정은 사실 이제 임펄스의 이파동에서 자주 나온다 이런 확률상에 무조건은 아니에요. 네. 이번 걸로 무조건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네네. 무조건은 아닌데 확률상 이제 임펄스의 이파동에 이런 러닝 플랫이 자주 나온다. 왜 러닝 플랫이 자주 나오냐? 왜 그런 말이 나오냐? 러닝 플랫이라는 건 사실 이 플랫 조정에서 제일 확률이 높은 거는 확장 플랫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저점을 깨는 플랫 조정이 제일 확률상 많이 나옵니다. 근데 러닝 플랫은 매수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야 될 자리에서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오면서 깨져야 될 자리를 안 깨고 올라가 버리는 그 조정이 이제 러닝 플랫 ABC 조정인데 그런 조정 매수세가 강하다는 근거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러닝 플랫은 보통 임펄스의 이파동에 많이 나온다. 무조건은 아니다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배우셨을 거고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게 여기서 하면 1, 2에 1, 2, 3, 4, 5 그린 다음에 뭐 4에 5에 그리고 내려왔다가 그러면 1, 2, 3, 4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고 올라가는 뭐 그런 형태의 임펄스 파동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그 확률은 20%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었죠. 기억하시죠? 네. 20%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40% 거의 비슷한 확률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자면 거의 비슷한 확률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제일 많이 바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 뭐 추세선은 좀 지울게요. 이제 돌파를 어차피 못했으니까 지우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바라는 우리 상승을 제일 많이 바라시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상승을 제일 많이 바라는 이유가 다 왜냐? 여기 5만부터 5만 5천 달러에 다 물리셨기 때문에 이때 이때는 뭐 다들 이제 사실상 비트코인 시장이 거의 광기였죠. 이제 다들 뭐 임펄스가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뭐 10만 불 간다, 뭐 20만 불 간다. 어디서 막 웃긴 애들이 하는 소리로는 막 100만 불 간다 이런 소리도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 다들 지금이라도 타야 돼, 지금이라도 사야 돼 이러면서 5만 불에서 5만 5천 불 사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서부터 제가 하방 관점 이야기할 때부터 꾸준히 욕을 먹고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내성이 생기셨죠? 네, 아직 신경도 안 쓰고요, 네. 사실. 그때부터 이제 명확하게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하셨던 분들은 손실을 최소화하셨을 거고요. 네. 하셨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만큼 빠지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신 게 알트코인이었다 하면은 그야말로 박살 오브 박살 정말 큰 손실이 났을 거고요. 여기서부터였어요. 여기서부터 제가 이 반등 나왔을 때 정확히 5만 1,000달러에서 이거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해야 된다. 이거 4시간 하다까지 뜨면서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관점이 맞아오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바라는 관점 ABC 그리고 여기 내려온 것도 ABC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럴 거면은 이제부터 여기서 나오는 게 ABC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관점 아직 살아는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어요.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직 살아있는 관점이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ABC로 나오고 상승하는 이 그림 아직 살아있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지난주에 살아있던 20%의 가능성으로 살아있던 이 임펄스의 확률은 아예 깨졌어요. 아예 없고 현재 남아있는 가능성 이렇게 ABC 현재 ABC의 A에 A, B 그리고 이제 곧 C가 나와야 되는 그 관점을 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꾸준히 주장했던 플랫 조정은 보통 3, 3, 5로 확장 플랫, 익스펜디드 플랫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임펄스를 조금 수정을 했죠. 좀 디테일하게 카운팅을 해보니까 여기서 끊겨요, 이게. 여기서 끊깁니다. 여기서 끊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내려가는 이렇게 내려가는 확장 플랫. 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두 가능성 모두 다 살아 있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가능성이 현재 어떤 조건을 충족하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이게 맞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네.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이 저점을 안 깨는 게 좀 중요하겠죠. 이 저점을 깨지더라도 뭐 정말 이 저점을 깨더라도 다이버전스를 갑자기 그리면서 반등 ABC, ABC, ABC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일봉이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가고 좀 더 이렇게 뭉쳐서 나오겠죠. 제가 네.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그린 건데 형태는 그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저점이 깨지더라도. 다만 저점이 깨진 순간에 바로 말아 올려서 다이버전스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그 가능성은 사라지고요. 그리고 일단은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파동이 ABC냐 아니면 임펄스냐 현재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현재 상황상으로 봤을 때 저는 수렴 확률이랑 이 확장 플랫 확률이랑 봤을 때 현재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죠. 임펄스로 올라가는 그림은 이미 내려오면서 깨졌으니까 현재는 6대4 거의 한 7대3 정도로 확장 플랫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뭐 여기서 전쟁이 더 심화될지 뭐 어떨지 그건 저는 모르죠. 제가 뭐 푸틴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아니고 알 수는 없는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 현재 약 한 7대3 정도로 확장 플랫 더 내려갈 가능성 비트코인이 한 2만 불에서 한 2만 1,000불에서 19,000불까지 추가 하락을 할 확률이 조금 더 생겼다. 조금 더 있겠다. 뭐 사실 6대4 정도로 보이는데 현재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뭐 카운팅 실력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카운팅 실력이 조금 더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이거 1시간 봉으로 볼게요. 지금부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이 제일 중요해요.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이 중요한데 여기서 제 해석을 보여드릴 텐데 네.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기는 해요. 보여드릴게요. A, B, C로 내려왔고 다시 A, B, C로 반등했고 가능하기는 해요. C가 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1, 2, 3, 4, 3에 4에 뭐 이렇게 떨어졌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 2, 뭐 3, 4, 5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졌다. 1, 2에 3, 4, 5 이렇게 떨어졌다도 뭐 가능은 해 보입니다. 가능은 해 보이는데 사실 여기서 1, 2가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고 1, 2에 그러면 3이 너무 짧게 떨어지고 4에 5가 이렇게 나오는 3이 제일 짧아지는 1파 확장, 임펄스의 1파 확장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확률상 3파가 제일 길 뿐이지 임펄스에서 1파가 더 길 수도 있고 5파가 더 길 수도 있고 분명히 1파 확장과 5파 확장이 있습니다. 3파가 무조건 길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3파 확장이 제일 많이 나오고 확률상 제일 높은 거지. 1파 확장, 1파의 길이나 5파의 길이가 5파동의 길이가 길 수도 있어요. 다만 그렇게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봤을 때 확률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파가 제일 길 확률이 높다는 거고 그렇게 확률상으로 봤을 때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면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봤을 때 파란색으로 다시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봤을 때 1, 2에 여기가 임펄스로 떨어지는 보시면은 1, 2에 3에 이 수렴으로 4가 나오고 5파가 나온 다음에 엔딩으로 파동을 마무리하고 4, 5 이렇게 떨어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임펄스로 전부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임펄스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확률상 아까 보여드린 ABC, ABC 1, 2, 3, 4, 5보다는 여기서 1, 2에 3에 4에 5로 떨어지는 임펄스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조금 더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7대3으로 현재 확장 플랫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 떨어진 게 ABC라기보다는 ABC로도 카운팅이 가능은 해요. 사실 뭐 카운팅이라는 게 이리 붙으면 이리 붙고 저리 붙으면 저리 붙는데 확률상 1파, 5파의 길이보다는 3파의 길이가 더 긴 게 확률상은 제일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확률상 봤을 때 잘 안 나오는 형태를 메인으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 더 보이기에 타당해 보이는 형태를 메인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오는 파동을 A, B, C보다는 임펄스로 이렇게 1, 2에 1, 2, 3, 4, 5에 여기 엔딩 그리고 4에 5 이렇게 떨어지는 임펄스로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 봤을 때 현재 나와야 되는 그림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A이고 B에 C 나온 다음에 하락입니다. 주가 하락. 그렇게 되면은 그렸던 우리가 처음부터 바라봤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임펄스로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 반등, 뭐 셋에, 넷에 뭐 이렇게 5가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임펄스가 나오면서 1, 2, 3, 4, 5 확장 플랫을 완벽하게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이제부터 반등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나올
수도 확률이 있겠다, 높다. 확률이 네. 높겠다 봤을 때 현재 수렴과 확장 플랫 두 가지 가능성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기서 뭐 다른 가능성을 제시를 뭐 할 수도 있겠죠. 뭐 여기서 애초에 뭐 1, 2, 3, 4, 5파동은 다 끝났고 올라가면서 끝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확률상으로 봤을 때 거의 90%는 현재 5의 4파동이 진행 중이고 마지막 고점을 넘는 5의 5파동이 남아 있고 다만 현재 수렴으로 조정을 갈 거냐 확장 플랫으로 조정을 할 거냐를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여기가 해석이 현재 임펄스로 계산이 좀 더 타당해 보이니까 ABC보다는 임펄스로의 카운팅이 조금 더 타당해 보이니까 그렇게 되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현재 봤을 때 여기 저항을 또 맞았죠. 추세 저항을. 그렇게 되면 현재 파동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앞으로 어떤 그림으로 나갈지. 그러면 지금 맨 고점 시작된 자리부터 임펄스라고 가정했을 시에 임펄스가 시작된 자리부터 여기까지 그림을 그려봤을 때 현재 0.5가 넘으면 안 돼요. 현재 0.5를 넘으면 조금 이상해지고 그림이 현재 뭐 봤을 때 하방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썼다가 반등이 나오는 좀 아래로 조정을 받았다가 반등이 나오는 형태의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0.5를 왜 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죠. 보면은 이렇게 박쥐 패턴은 0.5를 넘지 않아야 나와요. 많이 0.5를 원래 원칙상은 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그렸다가 이 0.886까지 올라가는 이 박쥐 패턴을 그릴 확률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A, B의 C로 올라가는 C가 좀 길게 나오는 뭐 A 마우스가 미끄럽네요. A, B의 C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A, B, C 그림을 그렸다가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 886까지 꼭 간다는 거는 아니에요. 이런 박쥐 모양으로 갔을 때는 886까지를 최대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냐? 이 886을 넘으면 100% 수렴이에요. 이제는 뭐 다른 확률을 논할 그게 없어요. 여기를 넘는 순간 이 886을 넘고 886을 완전히 종가상으로 넘어줬다 하면은 거의 한 90% 수렴. 그다음에 여기 고점 있죠? 45876 정도인데 45,900불 정도인데 한 46,000불이라고 할게요. 여기 46,000불을 그냥 넘는 순간 여기 고점을 한 번이라도 돌파하는 순간 확장 플랫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냥 ABC 상승, ABC 상승 후에 ABC 조정 후에 ABC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갈 거기 때문에 현재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여기가 임펄스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ABC 반등 후에 다시 한번 임펄스를 그리면서 내려가는 제일 긴 3파동이 나올 것이고 반등 5파 나오고 여기서부터 바닥을 다진 다음에 엔딩을 그리든 뭘 하든 바닥을 다진 다음에야 여러분들이 바라는 진짜 상승 여기 최고점이 69,000불이죠. 69,000불을 넘는 상승. 우리 5만 불에서 55,000불에 물려서 계속해서 수렴일 거야라고 계속해서 수렴이어야만 해라고 생각해서 이런 확장 플랫의 가능성을 말했을 때 이제 부정하시는 분들을 모두 다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물론 수렴으로 가면 좋죠. 수렴으로 가면은 뭐 현물 뭐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편하고 이렇게 수렴으로 가면 뭐 저라고 뭐 내려가라라고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차트가 뭐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렸을 때일수록 손해를 보고 있을 때일수록 좀 더 침착해지고 공정해지고 이성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좌의 리밸런싱, 리스크한 상황, 리스크한 자리마다 계좌의 리밸런싱을 하면서 변동성이 워낙 큰 상품 아니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난 또 여러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최재원 전문가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시나리오가 맞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켜 주시는 복귀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손실에 대해서 무조건 잘 될 거야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기보다는 지금이야말로 이성적으로 조금이라도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최재원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글로벌 증시와 함께 이 비트코인 가격도 갑자기 급락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속수무책으로 대응을 못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나 코인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주유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는 말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시나리오에 대해서 분석을 또 해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물론 이제 러시아 제재 소식이 또 들려오면서 코인도 같이 반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스닥과 함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어려운 고비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 넘어간 것 같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뭐랄까요,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그리고 코인 시장 자체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밀어닥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나마 코인 안에서도 조금 안정적인 코인으로 갈아타야 되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 네. 그나마 코인 안에서도 안정적인 코인으로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일단은 코인 시장, 코인을 매매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코인의 특성이 뭐냐라고 딱 한마디로 물어본다면 저는 딱 한마디로 정리할 거예요. 높은 변동성. 그냥 뭐 사실 한마디로 그냥 조금 더 수익을 러프하게 극대화시키기 위한. 말한다면은 네. 그냥 인생 역전을 위해서 훨씬 변동성이 크니까 다른 그렇죠. 상품보다 인생 역전을 위해서 하는 것. 주식이 훨씬 안전하죠, 코인보다는. 그렇죠. 이렇게 말을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인증된 시장이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전 세계 그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매매하는 이유는 높은 변동성. 조금만 공부하면은 지금도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도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들 네. 코인을 매매하시는데 네. 리스크, 당연히 변동성 큰 상품이니까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챙겨갈 수도 있고 높은 리스크를 안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현재 보시는 분들께 조금 더 안전한 매매를 하자, 안전한 상품을 사자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어폐가 좀 안 받는군요. 네, 그렇죠. 비트코인을 하면서. 네. 그럴 거면 코인을 하면 안 되고 된다. 다른 상품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는 좀 말하기 어려울 것 같고 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 좀 한번 짚자면 일단 어제 제가 밤 11시까지 네. 한 10시부터 11시까지일 거예요. 제 방송 시간이. 요즘 약간 바빠가지고 정신이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 바쁘세요, 요즘. 네. 어제 제가 딱 밤에 11시쯤 끝났을 거예요. 근데 곧 나스닥이 개장하는데 반등할 것 같다. 왜냐면 나스닥과 그때가 함께. 네. 최저점이었어요, 사실. 여기에서 제가 나스닥도 반등할 것 같고 다행히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 그러니까 빨간 오늘이죠. 이제 어제 네, 기준으로 그렇죠. 오늘이고 내일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자마자 네. 30분 뒤에 나스닥이 개장을 하고 그야말로 불반등. 여기서 네. 여기까지 불반등을 네, 했고요. 나왔죠. 불반등을 나왔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사실 나스닥의 카운팅이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임펄스로 본 겁니다. 임펄스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1, 2에 3에 4에 5로 본 거기 때문에 5로 봤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이 나올 차례다.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여기 사실 다이버가 걸리면서 강한 반등이 나왔고 사실 제가 이거 아마 옳은 게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랑 전쟁 안 한다, 네, 안 할 네. 거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올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바이든 대통령 친구도 아니고 먼 친척도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어보고. 그렇죠. 네. 근데 유감스럽게 아니지만 네. 차트만 봐도 정말 차트는 정말 신기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저는 하방 관점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의식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를 예상하고 한 건 아니지만 차트가 그렇게 그리고 있었고 그 사태가 터지자 차트가 그렇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나스닥의 반등 어젯밤에 30분 뒤쯤 나스닥이 개장하면 나스닥은 반등할 거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 현재 미국 대통령의 친구도 아니고 사촌도 아닌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줄 저는 당연히 몰랐죠. 차트에 답이 있었군요. 사태에 답이 있었던 거고 그렇게 보면 사태는 저도 보지만 정말 신기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는 어제 제 개인적으로 노란톡방, 가족방, 네. 주식 가족방에는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이게 길게 갈 수 있는 사태는 아니에요. 사실 미국이 러시아랑 아마 지금 전쟁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성향이 좀 그런 거 그렇죠. 같고 네, 현재 외교 그렇겠죠, 정책, 외교 능력, 행정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에서도 혹평, 좋지 않은 평을 많이 받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 러시아랑 전쟁을 안 할 거고 그리고 유럽 중에 그 어떤 나라도 쉽게 러시아와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원치 않겠죠.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실 유럽의 애지간한 나라들이랑 우리나라랑 전쟁을 해도 우리나라가 정말 쉽게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유럽은 현재 평화에 굉장히 이렇게 눌려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럽은 굉장히 현재 러시아와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 군사력이 되질 않고요. 우크라이나 만약 정말 아무 도움도 없이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 전쟁을 하면은 우크라이나는 아마 러시아를 상대로 오래 버텨내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길어질 수 있는 이슈는 아니었고 현재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 전쟁을 안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증시의 움직임과 더 이상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움직임을 더 이상 지금까지는 당연히 신경 썼어야겠죠. 근데 더 이상 좀 신경 쓰기보다는 조만간 어차피 곧 해결될 일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미안한 일이지만 네. 전쟁이니까요. 좀 인명피해도 있을 그럼요. 거고 좀 안타까운 네. 일이기는 한데 증시와는 좀 별개의 일이 될 수 있겠다. 증시와는 우리는 또 증시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자의 입장으로 그렇죠. 냉정하게 좀 보자면 네, 냉정하게 이런 돈적인 입장으로만 보자면 이 시장의 입장으로만 보자면 시장에 더 이상 그 이슈가 막 엄청난 하락이랑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낼 정도의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낼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다. 더 이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이랑 자존심 싸움한다고 쐈다 하면은 달라지겠죠. 미국이 정말 러시아랑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미국이 사실 정말 진짜 전쟁을 하겠다라고 말하면 러시아는 미국이랑 전쟁을 못하죠. 정말 몇 초 만에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없고 그렇지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 자기들 돈을 써가면서 엄청난 국방비를 써가면서 러시아와 전쟁을 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슈는 더 이상 이제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비트코인이 여러분 최근에야 뭐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테이퍼링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양적 긴축 이슈도 있고 이 이슈들은 사실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야 되는 이슈들이었어요. 당연하죠. 그런 이슈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 증시 전체에 왜냐하면 유동성을 제한하는 그런 악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 미국 증시, 뭐 유럽 증시 뭐 다 비트코인 다 전부 다 영향을 미쳐야 되는 악재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플링이 일어났어요. 근데 대체 뭐 세계 전쟁도 아니고 뭐 세계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뭐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규모인데 그게 이 비트코인 가격이랑 직접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스닥에 움직일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그렇죠. 중요한 입장에 있으니까. 네, 영향을 미치니까. 비트코인이 대체 그 전쟁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저는 모르겠거든요. 아, 직접적인 연관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어렵죠. 그렇다고 원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양적 긴축,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슈가 아니라면은 두 상품은 굳이 커플링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저런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상황도 많이 보였었고 사실 그랬죠. 오히려 디커플링이 가까웠죠. 디커플링이 좀 많이 일어나는 상황도 보였었고 과거에도 비트코인을 보면은 자기 멋대로였어요. 나스닥 따라가고 싶은 날은 따라가고 맞아요. 어느 날은 뭐 금 따라가고 싶으면 금 따라가고 독자 노선이었죠. 예, 좀.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싶으면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페이크가 많은 이런 페이크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품이었는데 최근에 나스닥과는 커플링을 어느 정도 이뤘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테이퍼링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은 비트코인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악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지금 와서 그 이슈가 과연 그렇게 같이 움직일 만한 이슈였냐라고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현재는 좀 단기적인 움직임 자체는 또 나스닥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요. 다만 언제든지 갈라질 수 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이슈가 아니라면은 공통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점 항상 인식을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스닥은 사실 나스닥 분석으로 할게요. 나스닥 이야기를 계속 했으니까 나스닥 분석으로 좀 들어가 보자면 한 번 정도 더 남은 것 같아요. 여기 단기 파동을 봤을 때 1, 2에 3에 4에 그러니까 ABC로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커플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ABC로 올라갔다가 한 번 더 저점을 깨는 여기까지 올라가면 안 되겠죠. 여기를 넘으면 안 되니까 뭐 A, B에 C로 올라가면다가 내려가 한 번 더 저점을 깼다가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 뭐 사실 다이버로 치면은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연속되는 다이버를 만들어서 반등이 나오는 좀 강한 반등이 나오는 이 자리쯤에 강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뭐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니까 생각을 해보자면 그건 역시 A, B, C 반등 후에 저점이 한번 깨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그림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 이제 정도를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서 나오는 하락은 임펄스 3파일 거기 때문에 나스닥의 하락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나오겠죠. 정도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그림상으로 비트코인, 나스닥이 빗대어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비슷한 하락이 한 번 정도는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 다만 정도는 만약에 나온다면 비트코인이 훨씬 더 세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내려오면 임펄스로 내려올 테니까 3파가 남은 거잖아요. 지금 1파가 나온 거고 ABC 반등 후에 1, 2, 3, 4, 5가 다 굉장히 크게 평균적으로는 3파 확장이 제일 많이 나오는 확률이니까 3파 확장으로 제일 크게 나와야 되니까 나스닥의 저점이 한 번 더 깨질 확률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깨진다고 본다면 비트코인의 하락률이 나스닥의 하락률보다도 훨씬 높을 수도 있겠다.
뭐 시기상으로 봤을 땐 금리 인상을 한번 하면서 물가지수가 잡히지 않으면서 양적 긴축해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락할 수도 있고요. 뭐 예상을 해보자면 이거는 사실 소설이긴 한데 나올 만한 이슈, 악재를 생각해 보면 뭐 그런 악재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현재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B, C냐 임펄스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말씀드렸듯이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하기는 해요. 다만 여기서 여기까지 임펄스로 봤을 때는 3파 확장이 명확하게 보이고 여기서 여기 ABC, ABC 여기서부터 여기를 임펄스로 카운팅을 하자면 3파가 짧고 1파랑 5파가 긴 좀 이레귤러적인 자주 나오지 않는 형태의 그림이기 때문에 확률상으로 보면은 조금 더 자주 나오는 그림 쪽에 7, 좀 덜 나오는 확률 쪽에 3을 두고 기준을 잡은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냐?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게 ABC로 올라갈 때 그 정도 맞고 만약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 그림 맞고 지지하는 요 움직임을 좀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단기적인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이 단기적인 움직임 지금 제가 미래에서 온 것도 아니고 확률적으로는 말씀을 해드릴 수 있어요. 7대 3이라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 확률상으로만 말을 한 것은 제가 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무료 공개 방송 일정을 공개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좀 방향이 잡히겠다.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고 딱 생각이 드는 시점에 딱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말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날은 여기서 했어요. 무료 공개 방송을 여기서 열고 내려갔다 올라오는 형태를 보니 내려가겠다라고 뭐 이때 다이버전스도 있었고요. 내려가겠다라고 딱 무료 공개 방송을 열어서 무료로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제 뭐 위기에 물렸다고 이제 뭐 현실 부정하지 않고 제 노란 톡방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 크게 무리 없이 피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역시나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디까지나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요한 자리 때나 타이밍이 나왔을 때는 우리 최재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대응이 되는데 혹시나 이제 방송을 통해서 좀 시차가 있어서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셔라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문자 샵 008 2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최재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뭐 코인에 대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하시더라도 다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즘은 바쁘신가요? 네, 요즘은 조금 일정이 많이 바빠가지고 사실 이제 다음부터 코인 방송 일정이 다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방송, 이 코인 그래서 방송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군요. 이 코인 방송이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서 제 이전 코인 영상들을 보시고 날짜와 차트를 맞춰보시면 제 관점은 거의 90% 이상 다 맞아 들어갔어요. 다 맞아 들어갔고 이거는 팩트고 영상이 다 남아있고 증거 영상이 다 남아있는 건데 이제는 뭐 현실 부정하지 마시고 마지막 방송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는 거 여러분들 다 매매 잘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요. 항상 맹목적으로 한 가지의 관점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항상 시장은 유동적으로 변하는 거고 사실 말이야 파동으로 상승 파동이다 하락 파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렴이다 얘기하고 대체 카운트로 이렇게 한다.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이겠죠. 다만 확률적으로 분석을 해주고 그때 단기적인 움직임까지 보면서 조금 더 확률을 높여가면서 이 단기적인 움직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변동성이 큰 상품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굉장히 큰 하락이었죠. 굉장히 큰 하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상품이고요. 한 가지 관점에 목매였던 이 55,000불부터 50,000불까지 상승만 바라보셨던 분들 그리고 떨어져도 상승 여기서 갑자기 뭐 확장을 붙이고 뭘 붙이고 이것저것 붙였다가 그것만 상승이다 아직 큰 거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사실 올해라고 하기도 좀 묘하죠. 여기서부터 이때가 언제죠? 11월 작년 11월부터는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고통의 시간 11월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11월, 12월, 1월, 2월 이제 3월이에요. 여러분들은 4달의 시간을 낭비하신 겁니다. 분명히 4달이면 빠르게 손절하고 여기서 빠르게 손절하고 대응했으면 어느 정도는 만회를 하거나 더 큰 하락을 더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는데 현실 부정을 하고 이 사람은 믿고 갔으니까 이 파동이 무조건 맞아. 분명히 이미 벗어났는데 어떻게든 수정을 해가면서 이 파동이 맞아 했다가 다 내려와서 이렇게 바꿔버리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항상 모든 시나리오, 대체 카운트라는 건 그냥 제가 말하는 확률상에 이 시나리오도 가능하고 저 시나리오도 가능하다일 뿐, 제 이전 영상, 유튜브 영상 보세요.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나 아니면 정말 제 관점대로 모든 것이 흘러갔나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 제가 더 이상 서울경제TV에서 코인 방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지금 일이 바빠요. 다른 일이 굉장히 바쁘고 그 일이 잘 되게 되면 아마 이제 방송을 안 하게 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 항상 가능성, 시장에 단 한 가지의 가능성만 있지는 않아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신도 모르고 그렇죠.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도 모르고 네. 미국 대통령도 몰라요. 근데 그 누가 이거를 이렇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100%. 세상에 100%는 없고 특히 이런 차트판에서는 더더욱 없다. 그쵸. 이렇게 항상 인지해 두시고 이런저런 확률을 다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뭐 대체 카운트라고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그거고, 다른 시나리오를 항상 인지해 두시고 확률을 계산해 두시고 그 기준점을 잡은 다음에 단기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을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품일수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큰 돈을 벌었다가 정말 한순간에 그 돈이 전부 다 날아가기도 한다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 앞으로의 매매에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혹시나 이 코인 투자에 대해서 쭉 앞으로 하실 분들에게 네, 좀 맞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와 당연히 천년만년하면 너무 좋지만 네, 또 그렇죠. 혹시나 이 코인 방송이 유동적으로 변동이 있을까 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 건데,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감동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그럼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네. 비트코인 혹은 이 코인이 최근에 또 거론됐던 뉴스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지금 현재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 세계인들이 비트코인 기부에 나서고 있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에서 코인이 급락했다는 이슈는 봤어도 이 비트코인이 이 추적이 안 되는 그런 뭐랄까요, 보안성이 강한 특징을 어느 정도 이용해서 있죠. 네, 또 이런 이슈로 수면 위로 이 이슈가 올라왔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용도로 코인이 쓰이게 돼서 많은 분들에게 더 알려지게 되면 코인 투자에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궁금하네요. 사실 비트코인은 이제 뭐 우리나라 현 정부나 조금 그러지 이미 세계적으로는 제도권화에 올라왔죠. 그렇군요. 현물 상품 같은 경우는 이미 ETF 상품이 있고 뭐 현물 ETF를 승인 내냐 안 내냐 이러고 있는 상황에 사실 시장 분위기가 지금 안 좋아서 그렇지, 이 4파동이 다 끝난 후에 5파동 상승이 나올 때 분명히 1, 2에 상승으로 갔을 때 1, 2에 3파 임펄스가 나올 때 저는 이 3파에는 현물 ETF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현물 ETF가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아마 승인이 날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4파동이 다 끝나고 올라갈 때 시장 분위기가 좋아야 SEC 입장에서도 승인 내기도 좋고, 사실 SEC가 지금 현재 SEC 의장이라고 하나요? 현재 친코인파예요. 코인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사람. 네. 그리고 현재 미국 자체가 중국이 비트코인 전면 금지를 한 이후로부터 이제 패권이라고 하죠. 네. 달러 패권도 미국이 잡고 있고 이 비트코인 시장의 패권도 잡기 위해서 현재 굉장히 빠르게 수면 위로 올리고 제도권화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비트코인을 견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달러 패권도 갖고 있고 비트코인 패권도 우리가 가지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네.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 투 패권을 다 미국이 들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는 현재 뭐 친코인파와 반코인파가 당연히 있겠지만 이미 NFT도 그렇고 뭐 메타버스를 가면서 NFT도 그렇고, NFT는 이미 뭐 코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저런 곳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미 제도권화는 다 진행이 되었고 뭐 저런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의 기부 횡렬 정말 몇 비트나 갔을지 모르겠어요. 뭐 가봤자 한 1천억? 아주 2천억? 미미한, 네. 뭐 많이 가봤자 뭐 1,000억 단위. 근데 코인 시장에서 그렇게 큰 규모 아니에요. 뭐 당연히 큰 돈인데 뭐 매일매일 입출금이 일어나는, 매일까지는 아니어도 입출금, 저 정도 규모의 입출금은 어느 정도 자주 일어나는 편이고 코인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매수세는 아니고, 그리고 이미 좀 더 수면 위로 제도권화를 시키기 위한 이슈라고 보기에는 네. 이미 미국에서는 뭐 비트코인으로나 이더리움으로 월급을 받는 주지사도 있고요. 상용화가 많이 되어 이미 있으니까. 상용화가 많이 네. 되었고 제도권화가 많이 되었고, 결국 선물 ETF도 이미 있고 현물 ETF도 곧 시장 분위기가 괜찮아지면 승인이 날 확률이 높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저 현상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특별히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비트코인이 세계적으로 좀 더 알려지거나 이런
효과는 굉장히 미미할 것 같다. 사실 없다시피 네. 하다라고 봐야겠죠. 네, 우리나라에서만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런 기부나 뭐 관련된 상품이 낯선 것이지 네, 맞습니다. 해외로 나가면 이미 상용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큰 이슈는 아니다. 네,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이런 메이저 코인들을 이야기를 좀 해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알트코인은 좀 어떻습니까? 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거스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최근에야 뭐 중국의 올림픽 때문에 뭐 중국 코인들이 뭐 조금씩 반등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단기적인 이슈로는 한 번씩 그럴 수는 있어도 크게 봤을 때 비트코인의 흐름을 완전히 역행하는 뭐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역행하는 알트코인은 좀 찾아보기 힘들고 그냥 지난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던 건데 알트코인을 볼 거면 비트코인이 점점 제도권화가 되면은 뭐가 생겨요? 규제, 법이 생기겠죠. 세법 네. 이런 게 세금 뭐 이런 게 좀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거래소라는 개념보다는 뭐 이제 사실 수합의 개념, 코인끼리 수합하는 이 수합 거래소의 개념 그리고 이 수합 거래소의 코인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수급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제도권화가 될수록 이런 수합 관련된 수합 거래소 관련된 뭐 플랫폼이나 코인 쪽으로 조금 눈을 돌려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역행하는 코인도 있지만 큰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2만 불을 가면은 그때 그걸 역행해서 올라가는 코인이 전 세계에서 과연 몇 개나 될까? 저는 10개가 될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우리나라 그중에 10개 중에 한두 개가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을 것이고 세계적인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코인들도 굉장히 많고 현재는 뭐 이런 규제 저런 규제 그리고 굉장히 뭐 말이 많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들도 상장을 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해외에서 좀 인지도가 있거나 유명한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상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을 거스르는 시장을 거슬러서 역행해서 올라가는 비트코인이 쭉 하락할 때 만약 if 네. 이렇게 한다면 그걸 역행해서 올라가는 알트코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을 확률은 지극히 낮다. 이건 역시도 거의 없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나 이제 또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은 갈 거야라는 생각을 혹시나 갖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만약 비트코인 자체가 좀 급락을 하거나 하락세를 이어갔을 때 그걸 이기면서까지 가는 코인이 나오기는 그리고 그 코인이 국내에 또 있을 확률은 지극히 낮을 것이다라고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최지훈 전문가님께서 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혹시나 이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좀 올라간다고 해주지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나의 코인 계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오고 있기 때문에 최재원 전문가님의 이런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분석을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코인과 관련돼서 혹시나 더 더불어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나 코인 투자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좀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네. 코인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제도권화가 되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은데 저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아직 조금 미숙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미숙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굉장히 유튜브 플랫폼도 있고 이런저런 플랫폼들이 많은데 정보는 넘치죠. 정보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이거를 좀 판별하는 능력을 많이들 상실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 좋죠. 잘하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제가 잘 맞췄던 거는 이 시장의 흐름과 저의 투자 성향이 잘 맞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잠깐. 그럴 수도 저 있죠. 역시도 만약에 시장의 흐름과 제 성향이 안 맞으면은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네. 많이 틀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최근은 저는 좀 운이 좀 따라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시장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타인의 말을 너무 이제 병적으로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너무 절대적으로 좀 절대적으로 믿는 게, 신뢰를 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오히려 차라리 내가 공부를 하고 그 분석에서 오히려 좀 그 사람의 말을 믿을수록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관점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사람의 관점이 어떻게 해야 틀려질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틀릴까를 본인이 조금 공부를 해보는 방향도 굉장히 공부하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시장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인데 제가 얼마나 우려스러우면 이런 말을 계속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고 어려운 시장이고
그 누구도 절대적으로 알 수 없고 저 역시도 뭐 이 코인 방송을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관점이 맞았어요. 근데 이것은 운입니다. 운이에요. 저 역시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90% 이상 맞출 거다라고 이 시장은 장담을 못 하겠어요. 못 하겠고 그냥 최근 시장의 분위기와 저의 분석이 좀 잘 맞아 떨어졌다. 제 분석의 성향이 좀 잘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물론 다른 사람이 틀리다가도 갑자기 뭐 상승장의 분위기나 뭐 이런 거에 좀 잘 맞아 들어가면 맞출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너무 병적으로 좀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항상 대체 시나리오, 항상 다른 시나리오, 대체 카운트, 그리고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그 확률의 근거. 아까 제가 이 확률 7대3의 근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BC 1, 2, 3, 5보다는 그냥 임펄스, 그냥 순수한 임펄스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7대3의 근거였죠. 항상 근거를 찾고 그 근거가 되는 기준점을 찾고 항상 다른 시나리오를 생각하세요. 최소 2개까지는 생각을 하는 버릇을 좀 들이면서 매매를 하셔야 좀 그래도 이 코인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여러분 지금 당장 큰 돈을 벌지 않더라도 네. 살아남는 사람이 승자예요. 이 시장에 살아남아 있고 잔고가 남아 있고 어떻게든 지금 지더라도 나중에 어떻게든 대응을 해서 이겨내면 그거야말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더, 진정한 트레이더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틀린 거는 틀렸다고 인정을 하고 빠르게 갈아타는 관점을 바꾸는 그런 노력도 그런 실력도 필요하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실력이고 그래야만 트레이더라는 좀 여러분들이 좀 성숙한 비트코인 트레이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이 뭐 제 관점을 믿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제가 좀 진지하게 해드리는 조언을 좀 듣고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좀 우리나라 비트코인의 트레이더로 좀 성장을 하고 우리나라 비트코인이 사실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아요. 네. 한땐 컸는데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제일 크고 그래요. 현재는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커지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해서 이 시장에서 돈을 계속 외국인들의 돈을 계속해서 가져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안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요. 당연히 좋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해서 우리 외국인들, 미국과 유럽에 있는 비트코인을 다 뺏어옵시다. 네,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이 코인 시장 자체가 좀 흥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담아서 우리 최재원 전문가님께서 우리 코인 투자자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까지 전달을 해봤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앞으로 이렇게 제도권화가 진행이 되면서 코인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겠죠. 네, 우리 전문가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그러면 그냥 전문가님이 지금 입장에서 물론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갖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이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좀 벤치마킹해서 볼 만한 흐름이나 뭐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사실 뭐 그냥 이 비트코인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는 얘기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쵸,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가 더 이상 무슨 규제를 한다고 해서 비트코인 시장은 잡힐 수 있는 그런 거 빵기도 안 껴요. 네. 진짜로 너무 그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비트맥스 리더보드라는 전 세계 뭐 트레이딩 랭킹이 있어요. 개인으로는 1등이 한국인입니다. 1등이 한국인이고 그것도 20대 초반 한국인, 군대도 안 갔다 온 한국인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도 굉장히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상승 파동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상승 파동은 아마 양적 긴축을 계속해서 우려감이 나타났다가 결국 양적 긴축을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아니면은 뭐 미국 현재 분위기가 현재 뭐 바이든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엔 임기를 과연 끝마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분위기가 완전 안 좋기 때문에 뭐 바이든이 바뀌고 뭐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고 뭐 긴축 그런 거 왜 하냐 이렇게 되면서 뭐 이렇게 되면서 미국 현재 분위기가 좀 그렇게 바뀌면서 긴축 없이 가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한 번 정도의 상승 파동이 나올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3이고 4고 마지막 상승 파동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이후에는 본격적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을 많이 되돌리는 뭐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이 한 번은 찾아올 거고 그 하락장 잘 인지해 두셨다가 네. 잘 피하고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재원 전문가님의 이 코인에 대한 전망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해당 코인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최재원 전문가님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